네, 반갑습니다. 주식경영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이 이슈전지, 특히 에코프로 쪽으로 에코프로 그룹사들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우리 채널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좀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좀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에코프로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를 제가 요즘 주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주시를 하고 있냐? NCN을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NCA라는 거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입니다. 여기에 이제 M이 들어가면 NCMA, 망간이거든요. 코발트, 알루미늄, 여기 이 NCA가 중요한 게 니켈은 이제 출력을 중심으로 하고 알루미늄은 저장 용량에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 NCA라는 거는 지금 최대 출력이 5배 높은 원통형 배터리를 LG에서 개발하고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상태죠. 현대 같은 경우에서는 전고체를 생산을 하면서 파일럿 라인이 12월, 그러니까 올해부터 파일럿 라인이 공정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NCA의 배터리가 사용되는 소재잖아요, 소재.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갑니다. 양극재. 양극재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인데 이 소재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소재를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도 수입을 해오지만 높은 가격에서 수입을 해왔다가 낮은 가격에 팔게 되면은 적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낮은 가격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팔게 되면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보통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배터리 소재의 공급사들, 그러니까 많은 물량들을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급사들의 물량을 받는 게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리튬이 없어요. 리튬이 들어가 있는 곳이 없죠. 이걸 내서 전구체를 먼저 만들고 여기에 리튬을 추가해 주면 이게 이제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양극재가 리튬이 없는 이 전구체를 이 리튬이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리튬은 제외하고 이 전구체를 가지고 원통형 배터리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양극재 전문 소재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공급해 오는 것들도 있지만 공급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대형 기업에 납품을 해주는 그런 구조예요. 이 광산 같은 것들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금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금 광산이 따로 있죠. 근데 금 국제 시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 광산에서 판매하는 금 시세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를 제가 주시하고 있는 이유가 4680 양산에 돌입했다. 이게 지난 1월 21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확대하지는 않지만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근데 시작했다라고 해서 배터리 가격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성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양산 공급을 재개해서 차츰 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물량이 확대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소재가 가격 상승이 일어나죠.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전에 마스크 있죠, 마스크.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이 마스크 다 쓰고 다니셨잖아요. 마스크 다 쓰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마스크 한 개 가격이 당시에는 뭐 300원에서 저가는 300원에서 뭐 8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마스크 가격이 뭐 3,000원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마스크가 없어서 중국에서 이 뭐 부직포 원료 섬유 이런 것들을 다 떼온다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올라가서 그런 거죠. 공급은 10인데 수요가 50으로 올랐어요. 그럼 공급을 100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공급이 10인데 수요가 50이고 500이 됐어요. 근데 최대 물량을 늘려도 100까지 못 늘려.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죠?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최대 공급하는 게 1000이다. 그럼 가격이 안정화가 이루어지죠. 그럼 생산을 조절을 하겠죠. 500으로. 500까지로 조절을 하게 되겠죠. 이런 효과예요.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공급한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게 이 소재 가격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알루미늄 가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4,000불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가 경기 침체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참고로 알루미늄 같은 게 구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근데 구리는 너무 비싸고 알루미늄은 구리에 대한 성질은 약간 있으면서 가전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소재거든요. 광물인데 이게 경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구리를 대체하니까. 구리가 슈퍼코퍼라고 해 가지고 이 소재 수요에 대한 것들이 가격이 반영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경기가 화랑기가 되면서 수요가 올라간다고 하면 구리 가격이 뛰어 올라갑니다. 알루미늄도 약간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알루미늄이 최근에 NCA라 그래서 A가 이 소재가 배터리 소재가 알루미늄이잖아요.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게 언제였죠? 10월부터 3월까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양산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우리가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게 알루미늄 가격이다. 니켈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NCA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잖아요. 자, 여기서 니켈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공급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재고가 계속 증가돼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이만큼 성장할 거니까 우리가 이만큼 만들어야 돼라고 해서 기껏 만들어 놨더니 안 팔리는 거죠. 재고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근데 가격 떨어지는 거는 멈췄어요. 이제 더 이상 가격은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재고가 이제 줄어들어야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재고가 줄었다는 거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마무리되면은 재고가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고 재고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크로스되는 지점이 상한기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고가 일정 수준 유지될 거고 그러면 가격이 안정화가 될 거고 이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 이 재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소비가 그만큼 많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가격이 올라와 줘야 그만큼 재고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니켈 가격이 지난 2025년도 2월 달 1600 달러 한 통당 16,000 달러 정도 수준이 돌파가 됐고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니켈의 소비가 증가되면서 재고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재고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죠. 이거는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일정 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산량이 줄어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코발트 가격은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증가됐다라고 보이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가격이 이전 1월 대비해서 양산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18.5달러였는데 19.5달러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코발트 가격 같은 경우는 콩고에서 중국으로 집중적으로 납품을 하는데 중국의 양극재 업체에 차질이 생겨버려서 코발트 수출이 중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가격 변동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을 재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공급망이 막혔다라는 거는 변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변목 현상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고속도로가 5차선이었어요. 1, 2, 3, 4, 5차선. 5차선이었는데 도로가 좁아지면서 많은 차들이 한 번에 통과되려면 이 좁은 도로들 이게 차가 밀리게 되겠죠. 차가 다 일로 5차선에 꽉 차 있던 차들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변비에 걸린 듯이 꽉 막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다시 도로가 퍼지기 전까지 이 구간들은 정체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거를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발트가 수요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고점 대비 20%가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된 건 일단 둘째치고 코발트를 생산해 가지고 납품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격을 올릴 만한 재협상할 만한 요인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게 1 분기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잖아요. 양극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5 월, 3월 이번 달에 이 전고체 배터리를 3월 달에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했어요. 이 제품을 생산하고 탑재를 시켜 보려고 하는 건데 현대차 같은 대형 완소차가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거는 이건 뭐 LG에너지솔루션 같이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소재를 현대차로 납품할 수 있는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에코프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차전지 소재 산업 부분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계열사를 중점으로 소재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실질적인 지주사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수익이 잘 나면 에코프로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죠. 여기에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리고 NCM, 망간 활물질로 양극재를 니켈 함량 80% 이상인 하이니켈을 판매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니켈 가격이 올라간 거를 판매가로 전가시킬 수가 있고 이번 1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NCA와 NCM, 망간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가 크게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니켈 함량이 8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니켈 가격에 연동받을 가능성들이 높은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렴하게 생산해져 있는 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은데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전 상장을 하지 않았던 게 실적이 개선되면 그때 더 많은 자금 유입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전 상장을 조금 미룬 겁니다. 아마 2분기나 3분기 되면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는 이 3분기 그리고 4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쯤 되면은 코스피의 이전 상장을 다시 추진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잘 나기 시작하면 가격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서 실적 개선세가 실적 회복세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코스피 이정 상장을 재추진하는 시기가 당겨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구체의 원재료인 황살 메탈 재련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구체잖아요. 양극재 전구체 생산을 하면은 여기도 하이 니켈 전구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니켈 전구체를 그동안 공장 가동률을 좀 낮췄지만 고정비가 있어서 효율적인 공장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낮게 나왔지만 니켈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면은 2분기부터는 실적이 흑자가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지만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2분기, 확대되는 3분기. 그러면 이때도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게 흑자가 나는 게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부터는 흑자가 날 것이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도 다시 코스피 재상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시점이 그게 확인되는 시점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된다. 지금 주가 하락은 이미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고점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 구간과 목표 구간 잡아드리기 전에 이 협업사 이벤트 안내를 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네스트 투자자문 있죠. 여기 이미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도권 투자 자문사입니다. 금융 자문사고 첫 번째 혜택은 제가 만든 검색식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 이 검색식이 어떤 검색식이냐면 우리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차트를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를 검색식으로 먼저 추려내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매집하고 있는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을 찾아줘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종목이 성과 검증을 했을 때 이 종목들인데 12월 4일에 나왔던 써니전자 60% 코너아이 70% 올라갔어요. 그리고 12월 6일에 검색이 됐던 파미셀 그리고 동신건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쭉 있는데 성과 검증은 검색식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다 성과 검증을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파미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2월 6일이었잖아요. 검색이 됐던 게 12월 6일이었는데 이날입니다. 이날. 다 많은 이제 주가 흐름들 중에서 이때 고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12월 6일 바로 이 지점에서 검색이 됐거든요. 이런 종목만 나오지는 않지만 이 12월 6일에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고가가 5,250원이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5,250원대에서 12,920원까지 올라갔죠. 약 150%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이 기간 내 최고 수익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검색식인 건데 실제로 제가 많이 뜨게 하는 그런 검색식이기도 합니다. 이걸 무료로 드리는 건데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제가 이렇게 PDF를 드릴 거예요. PDF를 드리는데 우리가 검색식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PDF를 드리면서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들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 놨습니다.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 검색식, 수익 검증, 검증 결과 상세 이렇게 나와 있죠. 활용하는 방법들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받으셔 가지고 하나하나 적용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 텐데 더보기 클릭하셔서 신청하는 방법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영상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메일을 주셔야 제가 영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PDF랑 영상을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이메일 사용하시는 메일을 알아야 됩니다.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과 PDF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주간 리포트 우리 증권사에도 리포트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이 산업에 대한 분석들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 종목 하나 뽑아드리고, 어떤 산업들을 영위하는지,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전망치가, 실적 전망치가, 상장된 주식수가 얼만데, 이익률의 상장 주식수가 얼마가 되는데, 1주당 내재 가치가 얼마니까, 프리미엄 얼마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얼마로 목표가를 잡으면 되느냐. 그런 것들을 리포트로 드리게 됩니다. 주간 리포트를 무료로 또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무료 종목도 드리고 종목 진단도 다 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 오셔서 종목들 받아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이 다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릭스 19%, 클로벌 46%, 큐스틸 35%, 그리고 동양철강 46%, 나인테크 30%. 이 종목들은 여기 카톡방 오시면 카톡방 오셔서 앞으로 종목들이 어떤 게 나가는지 이 밑에 어떤 종목으로 채워지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시면서 이게 진짜 맞는지 여러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검증하시면서 무료로 함께 하시자는 거죠. 공부방입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 공부도 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타점 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돌파하면은 어떤 움직임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교육까지 다 해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이 보네스트 투자 자문에 오셔 가지고 함께 같이 하시면 이렇게 종목들도 나가고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심심하고 외로운 장에서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자는 말씀 드리는 거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서 여기 이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방만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확대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2.6%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저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추세가 이렇게 추세 흐름들이 있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는 거 일단은 바닥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양새를 확인되고 있거든요. 바닥은.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에코프로 BM도 있고 머티리얼즈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일까요? BM이나 머티리얼즈가 먼저 움직일까요? 얘네들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에코프로라는 거죠. 아니면은 같이 움직이던가 얘가 먼저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냐면 평상시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 사업 구조를 보면은 거의 양극재 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룹사 자체적으로 총체적인 수혜가 전망이 되면은 '에코프로 BM을 살까? 머티리얼즈를 살까?'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그냥 에코프로만 삽니다. 그룹사의 전반적인 수혜가 기대되면은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이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에코프로보다 먼저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장기적인 전망, 이 그룹사들의 전망이 에코프로로 실제로 이어진다라는 전망으로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로 당장 대응을 잡기보다 이 구간들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 65,000원 있죠. 65,000원 부분들 돌파를 해주면서 70,000원 터치하고 조정받을 때 이때가 저는 대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코프로 이런 내용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일단은 지금 4분기 실적이 끝났죠.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5월 중순쯤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이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자고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동향들 특징적인 소식들을 또 들려주면 저희 채널에서 또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